안녕하세요. 달콤하게 성장하는 달성입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사고와 미친 듯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행동은 미약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범한 결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가능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10배로 크게 목표를 설정하고 10배로 많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생각과 행동은 지금의 삶을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완전히 다른 사고와 전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며 스스로 정한 가능성의 벽을 산산이 부수는 행위입니다. 성공은 더 똑똑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깊이 몰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노력 없는 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단순히 노력한다라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0배를 해야 합니다. 10배의 목표를 세우고 10배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옵니다. 10배의 법칙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혁명입니다. 우리의 시간, 열정, 에너지를 압축해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10배 크게 생각하고 10배 많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10배의 법칙이 저자 그랜트 카돈에게 직접 10배의 법칙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 위대함을 만들어 봅시다.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 원대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당신이 지금 막 쉰 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음에 쉴 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든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성공을 위한 시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마지막 숨에 의존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변한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든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전념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10배 더 많이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뒤이어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의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전적으로 지배정신과 관련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기꺼이 해야 한다. 심지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도 해야 한다. 이 지배정신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는 본이 된다. 당신의 마인드셋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으로 목표에 접근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모든 영역을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과감하게 한다. 왜 당신은 충분한 돈을 벌겠다면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허비하는가?
아프지 않고 멋진 몸매로 변신하겠다면서 어째서 일주일에 겨우 단 한 번만 운동하러 가는가? 시장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보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어째서 그저 좀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가? 당신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회사를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데 대체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는가? 어쨌거나 이 모든 일에는 똑같이 에너지가 소모된다. 오직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울 때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은 한 가지 목표를 한 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일을 영원히 해야 한다니 걱정되기 시작하는가? 걱정 마라. 장담하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면 그럴 일 없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일처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왜 일이라고 느낄까? 보상이 변변찮을 뿐더러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준의 승리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얻으려는 대상, 즉 목표나 목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목표 달성의 필수인 10배 마인드셋과 10배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의 목표가 전문 강연가든 베스트셀러 작가든 CEO든 남다른 부모든 훌륭한 교사든 본이 되는 부부든 멋진 몸매의 소유자든 여러 세대에 걸쳐 칭송받는 영화 감독이든 당신은 현재 수준을 뛰어넘어 사고력과 행동력을 10배 더 발휘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바람직한 목표 또는 목적이라는 말에는 당신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이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 숨쉬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이다. 집착은 흔히 위험한 단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집착은 몰입의 다른 이름입니다. 집착은 집중보다 더 깊고 끈기보다 더 오래 갑니다. 그 안에는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우리를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작은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근육이 생깁니다. 또한 집착은 자기 이해를 돕습니다. 오랜 시간 한 가지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대상보다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메타인지가 높아집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메타인지가 높습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집착은 자신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열정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사명이라고 부르겠지요.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집착으로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위대함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파고드는 마음, 집착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공을 만듭니다. 10배의 법칙의 저자 그랜트 카도는 집착을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아봅시다. 집착은 불과 같다. 집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사고나 감정이 강박적인 생각, 이미지 또는 욕망에 지배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셋을 질병처럼 여긴다. 하지만 나는 집착이야말로 성공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완벽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영역, 목표, 꿈, 야망을 지배하려면 먼저 자신의 모든 관심, 생각, 고려를 지배해야 한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면 사람들은 불빛과 온기를 따라 주변으로 모여들듯이 당신이 성공에 집착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태도에 감탄하며 당신에게 접근한다. 또 집착도 불처럼 열기와 빛을 유지하도록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방법에 집착하라. 그러지 않으면 불은 재로 변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처럼 느끼는 정도로만 노력한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끝까지 이를 완수해 보상을 받고야 말겠다는 집착으로 모든 행동을 한다. 당신이 아이디어, 목표, 목적에 집착하면 그것을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에 중독된다.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10배 인생 창조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매일, 매 순간, 모든 결정, 모든 행동에 이러한 수준의 집착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당신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사로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의 생각을 빠져들게 만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에 집착해야만 한다. 꿈, 목표, 사명을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관심사로 만들어야 한다. 타고난 집착 본능을 억압하지 마라. 어느 정도 집착하지 않고 위대함을 달성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려와 보라. 아마 없을 것이다.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개인이나 집단은 그 일을 이루려는 생각에 완전히 집착했다. 예술가든 음악가든 발명가든 사업가든 변화 주도자든 자선 사업가든 그들이 달성한 위대함은 집착의 결과였다. 최근 TV에서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페레스 대통령은 87세의 나이에 지난 18개월 동안 900번의 인터뷰를 했다. 자신의 임무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페레스는 고령임에도 젊고 활기차 보인다. 그의 임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임무에 헌신하는 그의 모습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이 휴가보다 낫다.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할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그의 주장이 그 증거다. 진정한 성공을 이룬 수많은 사람은 이 정서에 동의한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무엇으로 느낀다. 바로 이것이 최상의 집착이다. 아이들은 타고난 집착을 보여주는 놀라운 본보기다.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자신의 관점을 끌면 즉각 집착한다. 재미있어만 보이면 어떤 일이든 배우고 따라하고 그 일에서 뭔가를 찾고 그 일을 놀이로 만들고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발달 자체가 없는 한 모든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집착한다. 고무 젖꼭지든 장난감이든 음식이든 아빠의 관심이든 갑자기 눈길이 간 것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집착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임을 이해할 수 있다. 부모나 양육자, 교사, 마침내 사회 전체가 그러한 집착을 억압하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는 아이들에게 목표에 집착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거나 아주 좋다는 인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부터 많은 아이가 자신들이 뭔가를 발견하면서 느끼는 강렬한 호기심, 뭔가에 몰입하는 타고난 집념이 다소 문제가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집착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행동을 바꾸라는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강한 집념을 드러내고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다가 보통 수준의 생각과 행동으로 뒷걸음치게 된다. 나는 어떤 생각에 집착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광적인 모습을 보면 찬사를 보낸다. 진심으로 확신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누가 감동하지 않겠는가? 매일 꿈을 이루기 위해 눈을 뜨고 하루 종일 꿈을 생각하고 잠들어서도 밤새 그 꿈을 이루는 꿈을 꾸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로잡힌다. 열정적인 어떤 사람의 생각과 눈, 행동에서 계획과 확신, 집념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재빨리 길을 비켜준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일구지 못했는지 핑계대기에 집착하며 평생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탐욕스러운 집착과 맹렬한 추진력을 지닌 사람에게 균형 상실, 일 중독, 강박 장애 등 온갖 장황한 꼬리표가 달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세상이 어떤 사람의 확고한 열정, 불굴의 집착,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불같은 갈망을 결점이나 질병이 아니라 재능으로 본다면 어떨까? 우리 모두 더 많은 일을 성취하게 되지 않겠는가? 어째서 탁월함을 향한 열정,
성공에 대한 집착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집착이 위대함을 낳는다. 흥미롭게도 꿈에 집착한 사람이 마침내 성공을 하면 미친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떨어지고 대신 천재, 규칙에서 예외인 인물, 탁월한 사람이라는 명칭이 새로 붙는다. 세상이 우리에게 날마다 목표에 집착하라고 격려하고 기대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면 어떨까? 열정과 집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목표를 끝까지 이루는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온갖 발명, 해결책, 신제품, 높아진 효율성으로 넘쳐날 것이다. 세상이 집착을 비난하는 것 대신 부추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생을 걸고 모든 일에 강박적으로 끈질기게 집착하는 것만이 당신이 위대해지는 유일한 길이라면 어떨까? 그렇다. 집착이 위대함을 낳는다.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고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집착이다. 명심하라. 목표를 낮게 세우면 저항과 경쟁, 급변하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행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 위대함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위대함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위험과 난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뚫고 나가며 위대함에 계속 집착하지 않는다면 눈부신 성취를 이룰 수 없다. 집착하는 능력은 질병이 아니라 재능이다. 오늘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감정을 느낄 때마다 올바른 해석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큰 성장과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꼈을 때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한 사람은 두려움을 전진 신호로 느낍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멈춤의 신호로 느낍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멈춥니다. 또는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지금은 위험하다라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활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멈춤의 신호가 아닌 지금이야말로 나아갈 때라고 느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과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큰 변화는 안전함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은 안전함을 추구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변화와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도전, 낯선 사람, 예상치 못한 기회는 늘 불안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이 사라지길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못하겠다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성공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0배의 법칙의 저자 그랜트 카돈이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그렇게 성공자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두려움은 전진 신호다.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하고 느껴야 한다. 실제로 두려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해야 한다. 두려움을 다시 느낄 때까지 자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여야 한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 자체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존재하는 것일까? 진짜일까? 두려움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조차 않는다.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현상이라고들 한다. 이 말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 대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두려움을 그만두거나 뒷걸음질 치는 핑계로 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당신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당신은 차별화되어 당신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 모두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맞서야 하고 다른 제품을 분석해야 하므로 당신이나 당신 동료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을 도망가라는 신호로 여긴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은 두려움을 전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려움에 시간이란 먹이를 주지 마라. 두려움을 촉발하는 요소 중에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 성공 공식에 빼버림으로써 딜레마를 해결한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데 쓰는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불안은 점점 커진다. 따라서 두려움이 좋아하는 음식인 시간을 메뉴에서 제거해 두려움을 굶겨 죽여라. 시간을 끌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진다. 행동하라. 그래야 뭐든 성과가 생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두려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하루 중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대답은 항상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행동을 취할 완벽한 타이밍이다.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 실행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행동할 대비가 된 것이다. 고민할 시간을 아예 빼버리면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준비는 필요 없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것이 행동이다. 지나치게 준비하다가 기회를 잃고 마는 일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날마다 일어난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먹이로 준다. 그들은 고객을 찾아가 만나려고, 전화를 걸려고, 이메일을 쓰려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무수한 핑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간단 명료한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두려움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신속하게 하라는 신호다. 라는 진실말이다. 두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사람이다.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가장 해로운 감정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결국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누구나 인생에서 두려운 대상이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은 두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 치면 에너지와 동기, 자신감을 잃게 되고 피하고 싶은 두려움만 더욱더 커진다. 불먹기 공연을 본 적 있는가? 이 공연의 비법은 불 붙이는 데 필요한 산소를 한 번에 완전히 차단해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불을 입속에 넣고 너무 일찍 입을 벌리면 불의 산소가 다시 공급되어 연기자까지 태워버릴 수 있다. 두려움도 똑같다. 두려움 때문에 조금이라도 뒷걸음질 치면 두려움이 살아남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니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고 당신의 성공 공식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제거하라. 그래야 두려움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다. 당신의 두려움을 먹어치워라. 위대한 삶을 만드는 데 돈이나 운은 필요하지 않다. 빠르고 강력하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불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당신은 두려움을 행동의 연료를 공급해주는 원천으로 삶에서 활용해야 한다. 열정 넘치게 시작을 하지만 혹시 쉽게 지치고 금방 포기하진 않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작은 잘 하지만 항상 뒷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여성복 옷 장사를 했을 때도 1년에 2번 문을 닫고 쉬었습니다. 비수기 때 쉬긴 했지만 꾸준하게 1년 동안 장사를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항상 어떻게 끈기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성공을 한 사람들은 엄청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지속합니다. 유튜버를 예로 들면 주원규 PD님이 만들었던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하루에 여러 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영상을 올리는 것을 몇 년간 지속하고 결국 엑시스라고 지금은 다른 유튜브 채널 여러 개를 운영 중입니다. 힐링 여행자라는 할아버지 유튜버도 있습니다. 힐링 여행자라는 유튜버를 초반부터 보았는데 할아버지가 하루에 3-4개씩 영상을 매일 올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 내용도 좋았지만 할아버지의 열정에 더 놀랐습니다. 그런 열정은 순식간에 할아버지를 40만 유튜버로 만들었습니다. 힐링 여행자 할아버지 유튜버는 지금도 하루에 3개 정도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병호 TV 유튜버도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님은 1인 기업가로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30대 이상은 다 알 듯합니다.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도 쓰셨죠. 그분 역시 유튜브를 시작하는 초창기에 하루에 3개 이상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여러 개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유튜버들은 엄청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유지합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영상 하나 올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본을 쓰고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하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대본 하나만 매일 1개씩 쓰는 것도 벅찬 사람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행동들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만 그럴까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은 블로거들을 보면 하루에 여러 개의 포스팅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년 동안 지속합니다. 부아씨가 그렇고 데미안님도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블로그만 그럴까요? 심지어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여러 권의 책을 쓴 저자들이 있습니다. 한긋혜 작가님이 그렇고 김종원 작가님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작가님들이 있습니다. 책 쓰기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행동을 꾸준히 해야 성공을 한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꾸준함을 만드는가에 대한 답을 찾긴 했습니다. 저의 문제점은 체력이었습니다. 체력은 꾸준함을 만듭니다. 저는 1년 넘게 폴댄스와 러닝 등 운동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진 체력으로 종이책 작가가 되었고 블로그에 매일 글을 2개씩 쓰고 있으며 유튜브도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체력으로 결과를 만들고 꾸준함도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행동을 요구하는 10배의 법칙의 저자 그랜트 카도는 토끼의 속도와 거북이의 끈기를 동시에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집중과 몰입을 만듭니다. 그리고 빠른 성과가 나옵니다. 속도를 올리다 보면 추진력이 생기고 추진력은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게 만듭니다. 천천히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속도를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찾은 답은 체력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10배의 법칙의 저자 그랜트 카돈이 속도와 끈기를 동시에 가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같이 배워봅시다. 토끼의 속도와 거북이의 끈기를 동시에 가져라. 이제부터는 행동에 올인하고 모든 기회에 완전히 전념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많은 사람은 올인이라는 말을 포커 용어로 알고 있다. 올인은 포커 플레이어가 돈을 모두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가진 칩을 한 판에 전부 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돈을 다 잃거나 아니면 판 돈을 모두 딴다. 물론 여기서는 돈이나 칩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베팅. 바로 노력, 창의력, 에너지, 아이디어, 끈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엄청난 수준의 행동은 포커판의 칩과 다르다. 당신의 인생에서 행동이라는 칩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 또한 어떤 일에 전념한다고 해서 에너지와 노력을 다 써버리는 법도 없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칩은 당신의 마인드셋, 행동, 창의력이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올인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올인할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대부분 올인하는 마인드셋을 경계한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고 배운다. 큰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손실을 최소화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셋은 당신의 에너지, 창의력, 노력이 물질처럼 재생 불가능하고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다. 물론 인생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한계짓지 않는 한 당신은 한계가 없다. 행동에 대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행동할 수 있는지 횟수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 거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펜스를 넘기겠다는 생각으로 배트를 휘둘러 공을 맞히지 않는다면 홈런을 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올인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다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이 우화의 교훈은 거북이는 서두르지 않고 느리지만 꾸준하게 갔기 때문에 성공했고 토끼는 급하게 뛰어가다 금방 지쳤기 때문에 승리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 우화는 거북이가 되라는, 즉 목표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만일 토끼의 속도와 거북이의 끈기를 가진 또 다른 주자가 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주자는 토끼와 거북이를 압도해 경쟁 자체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 우화의 제목은 압도하라가 되지 않았을까? 토끼와 거북이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목표에 접근하라. 처음부터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경주 내내 그 속도와 끈기를 유지하라. 기억하라. 다시 일어나 경주할 수 있는 횟수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란 없다. 당신의 에너지나 창의력을 모두 써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일도 결코 없다. 새로운 꿈을 꾸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다르게 보고 거듭해서 전화를 걸고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패가 안 되면 다른 패를 던지면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된다. 당신이 에너지와 창의력, 끈기를 맡겨놓은 은행이 그것들을 계속 새로 채워주는데 올인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라. 당신은 새로운 문제와 난관에 부딪혀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당신은 계속 해법을 찾거나 스스로 해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당신 식당에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식당 밖까지 줄을 선다면 또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다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라. 무리한 약속을 하고 올인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한 다음 후속 조치로 또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라. 그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당신 자신조차 놀랄 수준의 성과를 낼 것이다. 감사합니다. 달성이었습니다.